여러분, 이번 달 월급 명세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종합소득세, 건보료에 4대 보험까지 꼬박꼬박 다 떼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돈이 새 나가는 동안 법인 1,600곳이 서울 강남과 한남 일대에 평균 20억짜리 집을 2,630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 사택이라는 라벨 하나를 붙여놓고 말이죠. 공시가 합계만 5조 4천억입니다. 이 중에 50억을 넘는 초고가주택만 100여 채나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주 이걸 한 채도 빠짐없이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 안 보고 넘어가시면 다음 달 뉴스에서 법인 고가주택 몇 조 추징 속보가 떴을 때 그게 왜 중요한지 절반밖에 이해 못 하십니다. 오늘 저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에 올린 한 문장부터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던진 지시, 그리고 법인세법 27조와 52조, 종합부동산세법 9조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싹 다 뜯어왔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딱 두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는 법인이 왜 직원 사택이라는 거짓말로 수십억짜리 집을 사뒀는지, 둘은 국세청이 어떻게 한 채 한 채 털어낼 거고 그 결과 서민 집값과 여러분 월급 명세서에는 뭐가 바뀌는지.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2026년 4월 9일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한 줄을 던졌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드리면 간단합니다. 회사 업무랑 상관없는 부동산을 끼고 앉아있는 법인들한테 세금 부담을 더 얹으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딱 3일 뒤였죠. 4월 12일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본인 SNS에 문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4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탈세다. 이 문장이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총성이 울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법인이 직원들 살라고 사택을 사두는 건 원래 합법 아니었어? 이게 왜 탈세야? 맞습니다. 합법 사택은 지금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겨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직원이 사는 첩 라벨만 붙여놓고 실제로는 사장님 일가가 사는 위장 사택입니다. 근거는 이미 세법 안에 박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비과세 사택의 요건이 4줄로 정리되어 있죠.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지분이 아주 적은 소액주주 임원, 일반 종업원, 그리고 공무원. 이 4줄 어디에도 사주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초에 대주주라서 요건에서 탈락입니다. 이게 법인만의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실은 여러분 월급 명세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고지서를 그대로 받고 칼같이 떼이는데 누군가는 법인이라는 라벨 하나로 그 고지서 자체를 피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국세청은 이 2,630채를 도대체 어떻게 한 채 한 채 집어낸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선명하게 잡힙니다. 이 숫자부터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1,600개 법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2,630채라는 숫자가 한 채 단위까지 딱 떨어지냐는 거죠. 답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주택분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일반인이 집을 살 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 자체가 안 붙죠. 그래서 저가주택은 국세청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법인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구조에 따라 법인 소유주택은 기본 공제가 0원입니다. 공시가 1원짜리 법인주택이 있어도 이론적으로 DB에 선명하게 찍혀 나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종부세 DB는 법인주택의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 0원이라는 장비 때문에 작은 것도 흐릿하게 안 찍히고 전부 또렷하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DB 이야기고 진짜 구조는 지금부터입니다. 국세청은 이 엑스레이에서 2025년 공시가격 고지분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을 넘는 법인주택만 한 번 더 걸러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숫자가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법인 1,600여 곳, 주택 2,630채, 공시가 합계 5조 4천억, 평균 잡으면 한 채당 약 20억.
이 중에서 공시가 50억을 넘는 초고가 주택만 100여 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평균 20억은 여러분 월급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겨우 한 채 사는 금액입니다. 그런 집이 2630채가 법인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국세청이 한 채 한 채 확인하는 방식은 5단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서면 검증입니다. 법인 재무제표, 사택 운영 주정, 주주명부, 가족관계, 주민등록, 전입 이 5개 서류를 맞춰봅니다. 서류에서 이상 신호가 뜨면 2단계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누가 사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지, 우편물은 누구 앞으로 오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3단계에서 세무조사로 전환되고 4단계는 추징, 5단계는 확장조사로 넘어갑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 한 목소리입니다. 종부세에서 법인이 낸 주택분을 다 뽑아냈다는 것, 그리고 누가 살고 있는지, 위장전입인지를 전수검증하겠다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이 법인들은 왜 굳이 법인 명의로 20억, 50억짜리 집을 사뒀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절세 파라다이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법인이 왜 굳이 법인으로 집을 사는지 이해하려면 세금 구간을 세 덩어리로 쪼개서 보셔야 합니다.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이 세 구간입니다.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세 구간이 연달아 맞물리면서 절세 콤보를 만들었던 겁니다.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지금은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2% 단일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13조 의2 규정이죠. 2020년 8월 12일 이후로는 지역이든 주택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1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전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법인 취득세가 일반 세율 1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개인보다 훨씬 쌌던 거죠. 지금 국세청 레이더에 잡힌 2630채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그 2020년 이전에 쓸어 담아둔 재고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법인 이름으로 미리 사둔 집들이 오늘까지 고스란히 남아서 주인 일가 거주용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유 단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9조에서 법인 주택구는 2주택 이하는 세율 2.7%, 3주택 이상은 5%입니다. 기본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원, 그리고 개인에게 있는 세부담 상한도 법인한테는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돈에 이자, 감가상각, 관리비 이런 걸 전부 법인의 비용, 세법 용어로는 손금으로 털어내서 법인세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까지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 한 채가 세 겹으로 회사 비용을 깎아주는 도구가 됐던 거죠. 세 번째는 양도 단계입니다. 법인이 집을 팔면 기본 법인세가 9에서 24% 붙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판 경우에는 법인세법 55조 2에 따라 20%포인트가 추가로 더 붙습니다. 주의하실 건 여기서 언론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한 줄짜리 평균치로 뭉쳐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건 취득할 때 12%, 보유 중에 2.7에서 5%, 팔 때 법인세의 추가 20%포인트가 얹히는 3단 누적 구조입니다. 이걸 개인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보시면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만약 개인이 50억짜리 집을 사려면 세후소득으로 사야 합니다. 월급 받아서 세금 다 떼이고 남은 돈으로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법인을 끼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집은 법인 돈으로 사고, 유지비는 회사 비용으로 털고, 거주는 사주 일가가 공짜로 3단 콤보가 완성됩니다. 이게 이래서 됐던 거구나 하는 분노가 슬슬 올라오실 시점입니다. 국세청 레이더에 잡힌 지역을 보면 강남, 한남, 반포 일대 고가 단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한남 더힐 같은 단지명까지는 공개된 선입니다. 단지 안에서 실제로 누가 몇 층에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국세청 비공개 영역이라서 우리는 단지명까지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절세 3단 콤보가 정반대 방향으로 맞물립니다. 국세청이 세 개의 법을 동시에 겹쳐치는 순간 취득할 때 아꼈던 돈, 보유하면서 깎았던 비용, 팔 때 빠져나갈 줄 알았던 차익이
한꺼번에 거꾸로 돌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법적 메커니즘으로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한 조항씩 뜯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3단 콤보가 정반대로 맞물립니다. 국세청이 3개의 법을 동시에 겹쳐칩니다. 중과 세 한 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3개의 법이 동시에 맞물립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에서 쓴 명백한 탈세라는 표현. 이게 그냥 수사적 수식어가 아닙니다. 법적 실체가 있는 말이고 3개 조항을 한꺼번에 가리키고 있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 조항이 법인세법 27조. 법인이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그 주택에 들어간 이자와 유지비, 감가상각비를 회사 비용으로 안 쳐줍니다. 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인데 풀어 말하면 지금까지 회사 비용으로 털어온 걸 되돌려서 법인세로 다시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법인이 꿀꺽해온 법인세가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서 소급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조항이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번역하면 세법상 정상거래로 다시 계산해 넣겠다는 뜻입니다. 사주가 법인 집에 공짜로 살았거나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싼 임대료만 내고 살았다면 국세청이 그 주택의 시가 임대료를 계산해서 법인 수익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 이익이 사주한테 갔다고 간주해서 인정상여로 묶어 사주 개인 근로소득세에 올려버립니다. 공짜 거주가 갑자기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얹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5, 특정 법인 이익 증여의제라는 조항인데 쉽게 말하면 법인을 통해 사주 일가가 누린 이익은 아예 증여받은 걸로 간주해서 증여세까지 때립니다. 법인세 한 번, 소득세 한 번, 증여세 한 번. 한 주택에 3개의 세금이 동시에 붙는 구조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오느냐? 공식 수치로 한번 심율해 볼게요. 공시가 20억짜리 법인주택을 사두고 사주가 5년 동안 무상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업무 무관자산 손금불산입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추징분이 대략 1억 2천만 원. 시가 임대료를 사주 인정상여로 잡아서 돌리는 소득세 추징분이 대략 8천만 원. 법인 종부세 5년치가 기본공제 영원 조건에서 약 1억 5천만 원. 여기에 부정부신고가산세 40%가 얹히면 약 1억 2천만 원 추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치면 약 3,500만 원 더. 전부 더하면 약 4억 1천만 원이 뱉어져 나옵니다. 매입가 20억 기준으로 약 20.5%, 5분의 1이 국세청 장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5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100여 채가 있다고 했죠? 이 부가는 시가 임대료 자체가 연 2억 3억을 넘어가고 사주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종부세 5%가 올라타고 증여의제 기간이 10년까지 소급되는 고위험분이라서 계산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갑니다. 매입가 50억짜리에 10년 보유를 가정하면 추징액이 현실적으로 10억에서 15억 사이, 매입가의 20%에서 30%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매길 수 있는 유효기간이 부과 제척기간인데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위장거주처럼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이게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 이전에 쌓인 재고주택도 위장거주 흔적이 잡히는 순간 소급 10년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사둔 집도 지금 국세청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630채가 전부 탈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광현 청장도 SNS 원문에서 직원 사택으로 쓰거나 주택임대업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사주일가 위장거주가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50억 초과 100여 채 고위험군에 집중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하나만 빠져나가도 다른 법이 잡는 삼중그물, 이게 이번 판결문의 실체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추징액은 국세청 장부에만 들어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값과 월급 명세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 집값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이 얘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선을 긋고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재고가 약 170만 호입니다.
이번에 전수점검 대상으로 올라간 법인주택이 2,630채입니다. 계산해보면 서울 아파트 재고의 약 0.15% 수준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서울 집값이 흔들릴 거라고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폭락 같은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전수점검이 실제로 집값에 닿는 경로는 세 가지로 따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경로가 신규 진입 억제입니다. 헤럴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토지를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최근 2년 사이에 46% 늘었습니다. 지금 흐름은 법인 돈으로 서울 부동산을 계속 흡수해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번 전수점검이 깔리면 신규 법인이 강남 한남반포 같은 고가 세그먼트에 돈을 들이밀기 전에 한 번 더 멈칫하게 됩니다. 새로 붙는 물국지 하나를 잠그는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경로가 담합형 거래 차단입니다. 법인 사이에 서로 비싸게 주고받으면서 상단 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일부 고가 단지에 있었다는 의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전수점검 테이블 위에 1,600곳 법인의 매입가와 보유 상태가 올라가면 그 구조를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 감시를 안 받던 구간이 감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경로가 상단 가격 왜곡 제거입니다. 공시가 9억 초과 세그먼트에서 법인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놓은 호가가 있다면 추징과 함께 정리되면서 실거주 수요 기반의 가격으로 조금씩 돌아옵니다. 전체 평균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왜곡이 빠집니다. 신규 진입 억제, 담합 차단, 상단 왜곡 제거. 이 세 개 경로가 2,630채 0.15%라는 작은 숫자를 실제 효과가 있는 조치로 바꿔줍니다. 그럼 내 월급 명세서에는 뭐가 바뀌느냐? 여기서 다시 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 월급 명세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건보료와 4대 보험을 꼬박꼬박 떼인 그 돈이 그동안 어디로 가서 뭘 바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20억짜리 집을 법인 돈으로 사서 법인 비용으로 유지하고 공짜로 살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그 사이에 공공서비스와 공공시스템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실 납세자만 바보가 되는 구조가 그동안 작동해온 겁니다. 이번 전수점검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구조가 전부 닫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닫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뉴스에 나오느냐? 서면 점검이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필요시 현장 조사가 2개월에서 6개월, 혐의가 확인된 건이 세무조사로 전환되고 추징이 확정되기까지 현실적으로 2026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 사이에 1차 추징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때 뉴스 속보 한 줄을 봤을 때 뒤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2,630채 얘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게 있습니다. 이번 달 월급 명세서, 종합소득세와 건보료와 4대 보험까지 꼬박꼬박 다 떼이셨냐고. 그 월급 명세서를 내일 아침에 다시 펼쳐보실 겁니다. 같은 숫자, 같은 항목, 같은 공제란. 그런데 이제는 그 숫자들 뒤에 2,630채와 5조 4천억과 삼중과세와 10년 소급이 보이는 눈으로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눈을 얻고 가시는 겁니다. 법인이 왜 직원 사택이라는 거짓말로 수십억 집을 사뒀는가? 2020년 이전에 법인 취득세가 1%에서 3%대였던 절세 파라다이스 구조에 쌓인 재고가 오늘의 2,630채였습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털 것인가? 종부세 법인주택분 DB로 한 채 단위까지 찍어내고 법인세법 27조와 52조, 상징법 45조의 오를 동시에 겹쳐서 3중 과세로 뱉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부가제척기간 10년 소급이 과거 재고까지 집어올립니다. 그래서 성실 납세자만 바보가 되던 구조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답입니다. 이번 건이 국세청이 올해 찍은 4대 악의적 탈세 중에 부동산 탄류였습니다. 남은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차, 8천만 원 초과 고급 외제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왜 붙었는지, 법인명의 슈퍼카가 왜 사주가족 운전면허증으로 굴러다니는지, 댓글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다음 주제가 이 법인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법인차 편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비업무용 포지까지 이어집니다. 1차 추징 뉴스가 뜨는 건 2026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그 뉴스가 떴을 때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때 우리가 오늘같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하는 영상으로 한 건 더 찾아뵙겠습니다. 이 얘기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으실 겁니다. 옆자리 동료분께 링크 한 번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같이 지켜볼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법인주택 추징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법인차 편에서 직접 답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